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맹 신청이 하루에 100건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우리 가게가. 할아버지, 기자 아저씨들이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어게인 철순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2024년 3월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 식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철수 2주기 추모제 이후 입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김정호 씨 가족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진순이를 보러 오는 사람, 철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오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박미경 씨가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행복한 비명이라고는 하지만 55살 몸에는 버거운 일정이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가맹문의 전화가 50통 넘게 왔어요. 32살 딸 민지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빨간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나는 진순이랑 놀 시간도 없어요. 은서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만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사회적 기업 담당 과장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정우가 명함을 받아보니 정말 대한상공회의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직접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 어게인 철순애가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이 각광받고 있는데 여기처럼 완벽한 모델은 처음 봤거든요. 이승환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정우 가족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은 물론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체계적으로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해요. 프랜차이즈요?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지금 전국에서 가맹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이걸 제대로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철수 씨의 정신이 변질될 수 있어요. 이승환 과장의 말에 정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오는 가맹 문의 중에는 단순히 돈벌이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정말 철수 씨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들만 선별해서요. 그날 밤 정우 가족은 심각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순이도 옆에 앉아서 마치 회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철수 아저씨 정신이 더 많은 곳에 퍼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못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의 순수한 마음이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죠. 철수 아저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경의 말에 모두가 철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순이도 고개를 들어 철수 사진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게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은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순이를 따라갔어요. 온 가족이 뒤따라 나섰습니다. 가게 마당 한쪽에는 철수가 살던 집 뒷마당의 느티나무를 똑같이 재현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철수가 실제로 묻었던 나무 타임캡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철수와 진순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기념 공간이었거든요. 진순이는 그 유리상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철수에게 무언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아저씨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은서의 순수한 말에 모든 가족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순이가 전해준 철수의 마지막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확장 과정에서 상상도 못했던 시련과 기적이 동시에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진순아, 내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야? 은서가 유리상자 속 타임캡슐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어봤어요. 진순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철수가 남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순이가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이승환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가맹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처럼 철수 씨 레시피 사용료로 수익의 10%를 후원 활동에 쓰는 거예요. 이승환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맹비 대신 사회환원으로 레시피 사용료를 치른다니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본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비법 양념만 본부에서 공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수 씨 레시피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정호의 설명을 들은 이승환 과장은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둘째, 투명성을 위해 모든 가맹점의 매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모두 본사와 프랜차이즈 공동체에 공개하는 거예요. 매출 공개요? 그럼 사생활이 정확한 후원금 계산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매월 후원 현황을 식당 벽에 게시해서 손님들도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요. 이승환 과장은 메모를 하느라 바빴어요. 이런 투명한 시스템은 정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셋째, 각 가맹점마다 유기동물을 한 마리씩 입양해야 합니다. 진순이처럼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맹점 운영은 모든 가맹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어떤 가맹점이 철수 씨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가맹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출시킬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매출 공개 조건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승환 과장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철수 씨 정신을 이어받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투명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정우는 온 가족과 함께 프랜차이즈 공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카페에서 디자인 일을 조금 해봤던 민지가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가맹비는 없습니다. 대신 레시피 사용료로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공고문에는 4가지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레시피 사용료로서의 10% 후원, 매출 투명 공개, 유기동물 입양 의무, 민주적 운영 시스템까지. 매출 공개 조건을 보고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민감한 조건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우의 예상은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공고문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전국에서 신청서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첫 번째 신청자는 인천에서 온 45살 이정민 씨였습니다. 치킨집을 하다가 코로나로 망한 후 빚에 허덕이고 있었대요. 매출 공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철수 씨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부산의 50살 박영수 씨였어요. 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고객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유기견도 한 마리 입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의 35살 김미란 씨였습니다.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수익의 10% 후원하고 매출도 공개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투명해야죠. 신청서를 받아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투명하게 베푸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철수 아저씨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분들 같아요. 민지가 신청서들을 보며 감동했어요. 각각의 신청서에는 자신의 어려웠던 이야기와 함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는 다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신청서가 50통을 넘어섰어요. 서울,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까지 전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매출 공개 조건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경이 감탄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정우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때 정우 가족은 아직 몰랐어요. 이 투명한 시스템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수의 가장 큰 비밀을 알려줄 특별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진순이만이 알고 있었어요. 곧 주인 철수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사실을요. 아빠, 큰일 났어요. 민지가 급하게 달려와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가맹 신청자가 올린 인터넷 글이 떠 있었습니다. 어게인 철순의 프랜차이즈, 사실은 사기, 매출 공개 강요하며 개인정보 탈취 의혹. 서울에서 신청했던 40대 남성 최재호 씨가 올린 글이었어요. 매출 공개 조건이 부당하다며 언론에까지 제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인터넷에는 벌써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의도가 의심스럽다. 매출 공개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처음 본다. 순수한 척하면서 뒤에서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정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철수의 순수한 정신이 이상하게 해석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인터넷에 응원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어게인 철순에 다녀봤는데 벽에 후원금 현황 붙여놓은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이런 투명한 가게 처음 봤습니다. 매월 얼마를 어디에 후원하는지 다 공개하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갔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가게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미경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이승환 과장이었습니다. 정호 씨, 지금 온라인이 난리네요. 혹시 대응책이 있나요?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최재호 씨는 애초에 조건을 다 알고 신청하신 분인데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로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KBC, ABS, MBC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존 신청자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천의 이정민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인터넷 여론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조건을 좀 완화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조건 말씀이세요? 매출 공개 부분이요. 가족들이 너무 걱정해서 부산의 박영수 씨도 비슷한 전화를 했어요.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요. 매출까지 공개하는 프랜차이즈가 어디 있냐고. 정호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이 투명성 시스템을 만든 건 철수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진순이도 옆에 앉아서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죠? 조건을 완화해야 할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 투명성 시스템을 만든 건 나 때문이기도 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봐. 코로나로 모든 걸 잃고 겨우 모은 돈으로 시작했잖아. 그때 수익의 10%를 후원하기로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미경이 남편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어른들도 그러셨죠. 본전 뽑고 시작하라고. 맞아. 그런데 나도 사람이니까. 혹시 매출을 조금 줄여서 신고하면 후원금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있었어. 정호의 고백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네 어른들, 원장님께까지 공개 선언을 한 거야. 나 자신도 못 믿었거든. 그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아빠, 그런 유혹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지가 말하자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가맹점주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거였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하자고 다짐했거든. 후원비가 본사로 오는 것도 아니고 후원처 선정도 절대 본사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각 가맹점이 지역사회분들, 단골 손님들과 상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민지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어요. 그럼 더더욱 이 조건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바로 그때 홍천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정호 씨, 인터넷에서 난리더라고. 괜찮아요? 이장님,
저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자랑스러워해요. 매월 후원금 현황 벽에 붙여놓은 거 보고 서울서 온 손님들이 얼마나 감동하는데. 이장님의 말에 정호는 조금 위안을 얻었어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이런 투명한 가게는 처음 봤다. 우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광고아원 김순떡 원장님이었습니다. 정호 씨, 인터넷 기사 봤어요. 괜찮으세요? 원장님,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철수도 원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나중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식당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식당이요? 믿을 수 있는 식당이 꼭 정직한 후원을 위한 매출 공개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공개하면 믿을 수 있는 식당이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의 말에 정호는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철수에 대해서요. 뭔가요? 철수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최근에 연락이 온 게 있거든요. 어머니요? 철수 씨가 고아가 아니었나요? 미혼모였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내야 했던.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철수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정호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니.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이에요. 그런데 조심스러워 하세요. 자신 때문에 철수가 고생했다고 생각해서.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 아저씨 어머니를 찾았다고요? 민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프랜차이즈 문제는 어떻게 하죠? 미경이 물어보자 정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 원래 조건 그대로 가자. 내 자신도 못 믿어서 만든 시스템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더더욱 필요한 거야.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철수 사진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맞아, 그래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호는 결심했어요. 여론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철수의 어머니를 만나서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전해드리기로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최재호 씨가 올린 글이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아빠, 이거 심각해요. 민지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어게인 철순에 관련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매출 공개 강요하는 프랜차이즈, 이거 정상인가요? 순수한 척하지만 결국 돈벌이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댓글들도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박하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저 가게 가봤는데 정말 투명해요. 벽에 후원 내역까지 다 공개하더라고요. 이런 정직한 가게가 욕먹는 세상이 더 이상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게 가보고 말하세요. 그날 오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BC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진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KBC 시사를 따라 제작진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렸는데요. 40대 여성 기자 김영애 씨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옆에는 카메라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영희 기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싶어서요. 요즘 이런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이 드물거든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희 기자는 정우에게 매출 공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왜 이런 투명성 시스템을 만들게 되셨나요? 사실 저 자신을 못 믿어서예요.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수익의 10%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유혹이 있었거든요. 매출을 조금 줄여서 신고하면 후원금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의 솔직함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저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후원처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본사는 절대 관여하지 않아요. 각 가맹점이 지역사회분들, 단골 손님들과 상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거든요. 인터뷰 중간에 진순이가 나타났어요. 카메라맨이 진순이를 촬영하자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게가 그 유명한 진순이군요. 네, 철수 아저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은서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순이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후 방송이 나갔어요. 제목은 투명 경영의 새로운 모델, 어게인 철순의 명품 삼겹살이었습니다.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런 정직한 사업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매출 공개하는 용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가게 생겼으면.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어요. 결국 홍보용 아닌가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맹 신청이 하루에 200건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서버가 다운될 것 같아요. 민지가 황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홈페이지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신청자들의 면면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정신과 의사 이한솔 씨는 이렇게 적었어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늘 투명하고 정직한 의료를 꿈꿔왔습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부산의 변호사 박정민 씨도 감동적인 신청서를 보냈어요. 법조인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니 기쁩니다.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 김선영 씨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왔던 교사로서 몸소 실천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신청서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철수의 정신에 공감하고 있다니. 여보, 우리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미경이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하지만 문제도 생겼어요. 너무 많은 신청자 중에서 어떻게 선별할지가 고민이었거든요. 이분들 모두 진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하죠?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성광고아원 김순덕 원장님이었습니다. 정호 씨, 방송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그런데 철수 씨 어머니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오시겠어요? 그분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철수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나중에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원장님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호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철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수많은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순이도 뭔가 느끼는 듯 정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의 만남이 철수에 대한 모든 비밀을 밝혀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진순이 시리즈의 가장 큰 반전이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진순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어요. 철수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진순이는 계속 밖을 내다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순아, 너도 철수 아저씨 어머니 궁금하지? 정호가 진순이를 쓰다듬자 진순이는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성광고아원에 도착하니 김순덕 원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정호 씨, 이분이 철수 어머니 되시는 송미영 씨예요.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고 무엇보다 눈빛이 사진 속 철수와 똑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송미영입니다. 송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순이를 보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가 진순이인가요? 네, 철수 씨가 끝까지 함께했던 진순이에요. 진순이는 송미영 씨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가서 발치에 앉았어요. 마치 철수의 어머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나, 정말 영특하네요. 송미영 씨가 진순이를 쓰다듬자 진순이는 눈을 감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장님의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송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간병인이에요. 지금은 모그룹을 운영하시는 분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정호는 의외의 직업에 놀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18살 때 철수를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송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철수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 후로 평생 철수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버린 아이인데 무슨 자격으로. 원장님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미영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매년 철수 생일 때마다 고아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셨거든요. 후원금을요? 네, 20년 넘게요. 사랑이에게라고 적어서 말이에요. 저희도 누가 보내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연락 주셔서 알게 됐어요. 정우는 감동했어요. 철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철수를 찾게 되셨어요? 늘 여기저기서 흔적을 찾았죠.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을 봤어요. 어게인 철수네 명품 삼겹살 프로그램 말이에요. 송미영 씨가 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에 대한 기사들을 다 모았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것, 요리사가 된 것, 그리고 심장병으로 떠나간 것까지. 송미영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요. 진순이가 송미영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우가 철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타임캡슐에서 나온 레시피, 성공했던 식당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순이와 함께했던 이야기까지.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었군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철수 씨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우가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설명하자 송미영 씨는 놀라워했어요. 수익의 10%를 후원한다고요? 네, 철수 씨가 원래 그런 분이셨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셨대요. 그때 송미영 씨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도우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상훈 회장님의 어머니신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분이 철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셨어요. 정우는 이상훈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분이? 네, 이상그룹 이상훈 회장님이세요. 할머니께서 철수 이야기를 듣고 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대기업 지원은 아니에요.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이나 기술 지원 같은 것들요. 송미영 씨가 설명하자 정우는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프랜차이즈가 확산되면서 비법 양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그러세요. 내 아들도 철수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바로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송미영 씨 가방 쪽으로 갔어요. 가방에서 뭔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 진순이가 뭘 냄새 맡는 거죠? 송미영 씨가 가방을 열어보니 작은 봉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아, 이건 할머니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진순이한테 주라고 하시면서 봉지를 열자 진순이가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어요. 특별한 게 간식이었어요. 이상그룹 할머니께서 어떻게 이런 걸? 할머니께서 평생 개를 키우셨거든요. 진순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진순이는 간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송미영 씨를 바라봤어요.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정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철수의 어머니를 만난 것도 감동적이었지만 더 큰 의미에서 철수의 정신이 어떻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만남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정호는 송미영 씨와의 만남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모든 가족이 감동했지만
무엇보다 진순이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진순이가 철수 씨 어머니를 알아본 것 같았어. 정우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순이는 서울에서 돌아온 후 계속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이상그룹에서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아니라 이상훈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어머니께서 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송미영 간병사님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틀 후 이상훈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만 타고 온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진짜 회장님이 오셨네. 은서가 신기해하며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이상훈 회장은 50살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가게 안을 둘러보던 이상훈 회장의 시선이 벽에 붙어 있는 후원 현황판에 머물렀어요. 모금함도요. 이달 후원금 800만 원, 성광고아원 200만 원, 지역 독거노인 지원 1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100만 원, 소망장애우 지원센터 100만 원.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시는군요. 감동입니다. 이 모금함은 손님들이 모아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함은 단골 손님이 제안해서 직접 제작해 오신 겁니다. 몇몇 분은 후원금 운영위원회에도 동참하십니다. 정말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그때 진순이가 나타났어요. 이상훈 회장을 보더니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진순이군요. 이상훈 회장이 진순이를 쓰다듬으려 하자 진순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직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보이는 거였죠. 진순아, 괜찮아. 좋은 분이야. 은서가 달래자 진순이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후회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상훈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희 그룹이 크긴 하지만 사회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셨거든요. 그런데 철수 씨와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셨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사업이야말로 진짜 사회공헌이라고 하시면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훈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인프라를 지원해드리면 어떨까요? 인프라 지원이요? 네, 비법 양념 생산 및 물류 시스템, 가맹점 관리 시스템, 그리고 후원금 투명성 관리 시스템까지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대가를 치를 여력이 아니에요. 무료로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우가 긴장했어요. 역시 조건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저희 그룹 임직원들도 이 프랜차이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똑같은 조건으로요. 정우는 의외의 조건에 놀랐어요. 우리 임직원들이 진정한 사회 공헌이 뭔지 배웠으면 해요.
돈으로 후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상훈 회장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대기업의 인프라 지원을 받으면 프랜차이즈 확산이 훨씬 쉬워질 거였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신중했어요. 하루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훈 회장이 돌아간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대기업 지원을 받으면 좋은 점도 많지만 위험도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철수 아저씨 정신이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미경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재호 씨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최재호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실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의심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거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정우가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가맹 신청을 다시 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 조건을 다 지키겠습니다. 최재호 씨의 사과로 온라인 논란도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진순이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어요. 진순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진순이는 철수 기념 공간으로 가서 유리상자 속 타임캡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수 아저씨도 찬성하시는 것 같지? 진순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이상훈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조건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절대 철수 씨 정신을 변질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투명성 원칙도 그대로 지켜주세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게 저희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철수의 정신이 전국으로, 아니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그룹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가맹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이번 주에만 가맹점이 20곳 오픈했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이상그룹의 물류 지원 덕분에 비법 양념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가맹점 오픈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각 가맹점마다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인천 가맹점에서는 이정민 씨가 삼색이라는 고양이를 입양했어요. 원래 길고양이였는데 이제는 가게 마스코트가 되어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부산 가맹점의 박영수 씨는 백구라는 진돗개를 입양했어요. 진순이와 비슷하게 온순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각 가게마다 동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미경이 가맹점들 소식을 전해주는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광주 가맹점의 김미란 씨는 더욱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앵무새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그 새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배워서
손님들이 깜짝 놀라곤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사연은 서울 강동구 가맹점에서 일어났어요. 가맹점주 김태수 씨는 50 중반의 전직 공무원이었는데 명예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가맹점을 열었어요. 그런데 입양한 유기견이 특별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예요? 한 손님이 물어보자 김태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희망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희망이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견이었어요.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아 안락사 위기에 있었는데 김태수 씨가 구해준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희망이는 새 다리로도 씩씩하게 뛰어다니며 손님들을 반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의 모습에 감동받아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게인 철순의 프랜차이즈는 사회적 관심을 더욱 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어게인 철순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정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다니. 혹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 때 사례로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영광입니다. 일주일 후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게인 철순의 사례가 소개되었어요. 투명성과 사회 공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모범 사례라고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우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어요. 이 모든 건 철수라는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진순이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전화가 빗발쳤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희 일본에서도 이런 모델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요? 미국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사회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신중했어요. 해외 진출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먼저 확실히 자리 잡아야죠. 그때 송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우 씨, 큰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이상훈 회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90세의 고령인데다 평소 지병도 있으셨거든요. 정우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어요. 진순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댁에 도착하니 이상훈 회장이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계속 철수 이야기만 하세요. 그리고 진순이를 보고 싶다고. 방 안에 들어가니 이상훈 회장의 어머니 김정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의외로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어머, 정우 씨 오셨구나. 그리고 진순이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철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미영이가 몰래 울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실은 자기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미혼모 시절에 아기를 낳고 고아원에 몰래 맡겼다는 거야. 그때 내가 지금이라도 찾으라고 했는데
미영이는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찾냐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영이가 용기를 내서 그 아들을 찾아봤대.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슬피 울더라고.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아들이 철수 씨인 거죠? 그래, 철수였어. 미영이 아들이 바로 철수였던 거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미영이가 처음 철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살아서 서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래주지 못해서 지금 너무 후회돼. 할머니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그 후로 계속 후회했어. 그래서 어게인 철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꼭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진순이가 조용히 할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진순이를 쓰다듬자 진순이는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진순아, 내가 철수한테 전해줘.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고. 얼마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날 정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철수의 정신이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순이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요. 마치 철수가 진순이를 통해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상훈 회장이 정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유언이 있어요. 철수 씨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장학재단이요? 네, 고아원 출신 아이들의 학업 지원과 특히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이름은 철수 꿈나무 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철수의 정신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진순이도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철수의 마지막 선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어게인 철순의 프랜차이즈는 전국 200개 지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500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진출도 성사되었다는 거예요. 일본, 대만, 베트남에서 정식 계약을 맺고 현지 맞춤형 메뉴로 오픈을 준비 중이었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미경이 최근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K소셜 프랜차이즈 아시아 진출 성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가장 기뻤던 건 다른 거였어요. 성광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철수 꿈나무 재단 덕분에 20명의 아이들이 요리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철수가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다른 고아원에서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 가족은 진순이와 함께 뒷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진순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짖었어요. 마치 철수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순아, 우리 철수 아저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은서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 달 후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광고아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정호 씨,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철수가 어릴 때 심었던 잣나무에서 올해 처음으로 잣이 열렸어요. 원장님은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잣나무는 상록수라 사계절 푸르잖아요. 그리고 잣은 귀한 열매고요. 마치 철수의 아름다운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신기하다고 난리예요. 철수가 보내준 선물 같다고 해요. 정우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진순이가 평소와 달리 뒷마당 철수 유리상자 속 타임캡슐 옆에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순아, 뭘 보고 있어? 진순이가 한번 짖자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정호 가족 모두 그 광경을 봤습니다. 와, 철수 아저씨가 인사하는 것 같아. 은서가 손뼉을 쳤어요.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어요. 철수는 죽지 않았다는 걸요. 그의 사랑과 꿈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순이가 그 모든 것의 증인이자 메신저였다는 사실도요. 고마워, 진순아. 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어. 진순이는 정호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진순이와 함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진순이는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개로 살아갔답니다. 철수의 마음을 품은 채로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